야, 보시는 것처럼 지금 41분 50초가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15분이 경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보실까요? 아까 27분에 우리가 불을 끄고 기다렸으니까 37분부터 지금 42분 정확하게 15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가스가 빠져 보겠습니다. 네. 빠졌죠? 지금 빠지긴 했는데 요 빠지는 건 약간 출입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메이커마다 그 가스프레 환경이 저 화력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또 사계절 기온 변화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딱 몇 분이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대략 15분쯤 지나면 전후에 압력이 다 빠진다, 시운에 뜸이 다 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두밥이 다 됐는지 뚜껑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시간은 없으니까 타이머는 치워놓고 우선 압력 챔버를 열고요. 압력솥을 사용하실 때는 항상 압력이 완전히 빠졌을 때 사용하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열어보고요. 밥이 된 상태를 보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개봉합니다. 야, 보이시나요? 이 가운데 요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솥의 구조 보면 압력 핀이 빠지는데 안전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수증기가 응결해서 떨어진 건 이건 어쩔 수 없고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고실고실한 찹쌀인데도 불구하고 밥이 잘 됐습니다. 그렇죠? 이게 찹쌀고두밥하고 맵쌀고두밥은 차이가 있어요. 맵쌀고두밥은 여기다 쪄도 굉장히 고실고실합니다. 왜냐면 찹쌀고두밥은 약간 찐득한 느낌이 있고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점성이 있는데 그래서 찹쌀을 옛날에는 전미라고 했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우리 이제 지금 오늘 주제는 전통주 압력솥으로 한 번에 끝내기였으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27분간 마른 쌀을 씻어서 두 번 이렇게 그 양손으로 비벼서 마찰력을 이용해서 씻어준 다음에 쌀뜨물이 빠지도록 깨끗이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헹궈준 다음에 체망에 받쳐서 마지막에 체망에 받쳐서 물기를 빼서 체망에 있는 그 쌀 알갱이 털어 넣고 밥물을 1.7리터를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압력솥을 닫고 뚜껑을 닫고 압력 단추 챔버를 채우고 강불로 시작해서 27분 동안 밥을 짓는데 중간에 대략 아까 25, 6분 정도의 그 압력조가 흔들렸죠. 세게 흔들리면 중불로 줄여주고 나서 27분에 불을 끄면 됩니다. 만약에 그때 그 압력조 어떤 그 외부적인 요인, 그 기후 조건에 따라 압력조가 흔들리지 않으면 약불로 줄인 상태, 27분이 지난 다음에 약불로 줄인 상태에서 압력주가 살짝 흔들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불을 꺼주시면 돼요. 물론 많이 해보시다 보면 이제 밥 냄새만 보고도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셔도 되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밥이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27분이 된 다음에 불을 껐고 그 다음에 15분이 지난 다음에 압력이 빠진 것을 확인한 뒤에 여기서 압력이 빠진다는 것은 안에 있는 내부 압력이 빠지는 것도 있지만 자연히 뜸이 든다는 뜻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일반 밥이나 압력솥 라면을 끓일 때는 요걸 이제 다 끓었으면 바로 이거 개수대 그러니까 싱크대에 넣고 위에 수돗물 찬물을 틀어주면 금방 식힐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충분히 호화 풀처럼 끈적끈적하게 미생물이 쉽게 분해시킬 수 있도록 충분히 익혀주는 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압력이 빠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겁니다. 됐으면 여기서 이제 요 주방문을 말씀드릴게요. 찹쌀 2kg, 마른 찹쌀 2kg 기준에서 누룩은 약선 누룩을 사용합니다. 약선 누룩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누룩을 사용하시면 품질은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예, 저희들이 이 방법은 누룩 박사가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이 방법은 여러 누룩 중에 약선 누룩을 표준으로 기준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또 약선 누룩으로 해야만 주품이 구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약선 누룩 250g을 사용할 거고요. 양조용수 물은 2리터를 사용할 겁니다. 여기서 2리터는 왜 2리터를 사용하냐면 지금처럼 직접 압력솥에 고두 짓게 되면 마른 고두밥이라고 해서 밑에 산바리를 받치고 물이 닿지 않게 증기로 스팀을 찌는 거와는 수분 함수량 얘들이 머금고 있는 물량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1리터를 부어주는 거예요. 마른 고두밥을 사용할 때는 1.2리터를 넣어주면 되는데 지금 말씀드리면 자꾸 혼선이 오니까 1kg당 1리터, 그러니까 1kg당 1리터, 그러니까 지금 2kg니까 2리터, 계량한 물 2리터를 넣고 찬물이에요. 끓여서 식힌 찬물을 부어줍니다. 부어준 다음에 여기 주걱을 꽂아놨죠. 옮기겠습니다. 잘 안 보이니까. 주걱으로 이렇게 풀어주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살짝 풀어주면 고두밥이 풀려요. 그죠? 풀어주면서 속에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요 정도, 밑바닥은 요 정도 약간 고두밥이 두껍게 한 게 아니라 바닥면에, 자리를 좀 옮겨야 되겠습니다. 바닥면이 약간 누른 정도가 돼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냄새는 아까 말씀드린 약간 누른 정도의 냄새가 납니다. 이 정도 이렇게 돼요. 이렇게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혀 구애받지 마시고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찬물을 부어줬는데 찬물을 부어준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찬물을 부어주고 다시 뚜껑을 닫아놓고 식힐 건데요. 이렇게 되면 이 뜨거운 고두밥, 그러니까 전분과 전분 속에 있는 탄수화물 분자가 틈이 생기는데, 열과 스팀의 물기에 의해서 틈이 생기는데, 그 벌어진 틈 사이, 틈이 벌어진 걸 호화라고 그래요. 그 사이로 찬물을 부어주면 얘들이 틈이 벌어졌다는 건 뭔 얘기하는 건가요? 뭘 의미하는 건가요? 모세관이 형성됐다는 얘기거든요. 그 모세관의 원리를 이용해서 찬물을 부어주면 이 고두밥들이 찬물을 다 빨아들여요. 이거는 고두밥을 그냥 그대로 펼쳐서 멍석위에든 아니면 그 대망이든 어떤 망사든 펼쳐놓고 고두밥 식힌 다음에 물을 부어주면 나중에 똑같은 현상이 생깁니다. 술떡에서. 그거를 미리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상태로 됐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고두밥은 이 정도가 되면 되는 거고요. 아주 지금 잘 됐습니다. 최상의 고두밥이 됐고요. 이대로 주걱은 여기다 꽂아 놓습니다. 설거지하는 게 괜히 물 낭비되고 품 낭비가 되니 꽂아 놓습니다. 꽂아 놓은 다음에 바로 뭐를 하냐면 뚜껑을 덮어 놓는 거죠. 뚜껑을 덮어서 이렇게,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똑같이 이제 됐습니다. 뚜껑을 덮어 놓고요. 이 상태로 식히면 돼요. 언제까지? 옛날에 대냉, 차게 식을 때까지 기다려라. 술을 담으실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고두밥을 잘 찌는 거. 두 번째, 고두밥이 충분히 실온으로 손을 댔을 때 온기가 안 느낄 때까지 식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 따뜻할 때 술을 안 치게 되면 잘못하면 술이 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로 놓고 식히시면 되는데, 제 경험으로는 뭐 급할 게 없으면 하루 정도면 식어요.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신경 쓸 게 없어요. 근데 나는 하루 후에 어떤 일정이 있어서 시간이 안 된다, 오늘 꼭 처리해야 된다면 아까 말씀 요 솥 그대로 싱크대, 주방용 싱크대에 넣고 수돗물을 틀어 놓으세요. 압력단지 채운 다음에. 그러면 계속 물이 흘러가면서 물의 낮은 온도 때문에 식고, 여기서 이제 기화가 되면 식고 해서 빨리 식어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시간이 여유가 있으시면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니까 놔두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뭘 보여드릴 거냐면 한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오늘 고두밥 쪄서 고두밥을 처리하는 것까지는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2강에서 뭘 할 거냐면 누룩을 넣고 술을 만드는 과정. 보시면은 이게 이렇게도 술이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됩니다. 되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제목을 전통주라는 이름도 그렇죠. 전통주인지 민속주인지 토속주인지 가래주인지 가양주인지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곡물 발효제라고 합리적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곡물 발효제 양조하는 방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자 첫 단추에 해당하는 고두밥 찌는 과정, 압력수로 고두밥 찌는 과정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혹시 궁금하실 테니까, 마침 제가 대부분 술 한 번에 다 처리하고 마는데
요즘에 이제 사과 와인도 담고 또 다른 술 담아놓은 게 있고 해서 발효통이 여러 개가 있는데 꽉 찼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꽉 찰 때는 뭐 꽉 찼다고 담아야 할 거 안 담을 수는 없잖아요. 그때는 일은 나누면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그 전통주 양주법에서 덧술과 밑술과 덧술로 나누는 방법인데 부득이 이제 상황이 그래서 압력솥을 이용해서 밑술을 담아놓은 게 있어요. 지금은 제가 요게 요 압력솥에다가 2kg를 가지고 직접 여기서 술 담을 거기 때문에 2kg를 가지고서 할 거기 때문에 이걸 했는데 그거는 밑술용 맵쌀 침짐이라고 해서 물에 담궈서 발효시킨 쌀을 1시간 동안 물기를 뺀 다음에 고두밥을 쪄서 직접 누르고 술 담은 거예요. 밑술용으로 담았지만 내내 같은 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다면 그 위에 덧술할 걸 예정을 해서 이제 누룩량이 조금 더 들어갔을 뿐인데 아무리 첫 과정이라고 해도 궁금하실 테니까 여기다 담으면 술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잠시 후에 이제 제가 다른 압력솥에 해놓은 거를 가서 직접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